감염력이 최대 70% 더 크고 어린이까지 감염시킨다. 최근 영국에서 나온 변종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큰 기대를 가졌던 영국은 불과 일주일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수도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급격히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긴급 봉쇄를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으며 이전 7일 평균의 2배가 넘게 확진되었습니다. 영국 전문가가 이 새로운 변이가 곧 전 세계에 창궐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이웃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영국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는 국가가 40개국이 넘어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이 영국을 격리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런던 시드로 공항에는 영국을 탈출하려는 인파가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문가들은 지금 개발된 백신이 변종 코로나를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이 코로나 돌연변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 뉴욕타임즈는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대량 접종이 회피 저항 같은 면역 반응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적응을 부추기고 그 결과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항체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변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논문들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변종 코로나의 강한 전염력도 이런 진화의 산물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국 퀸메리대 임상역학 조사관인 딥티 구르다사니 박사도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적이고 백신에 의한 면역 반응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했지만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몇 달 동안 분명해졌다며 대량 백신 접종으로 선택 압력이 커질 경우 이런 돌연변이는 더 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전파력이 훨씬 강한 돌연변이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프레드 허치슨 암연구센터의 제스 블룸 박사는 백신을 무력화할 만큼 바이러스가 충분히 진화하려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백신으로 돌연변이가 생겨난다고 해도 이를 백신으로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 집단 면역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칫하면 감염 전파 속도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드 베른대의 분자 전염병학자인 엠마 호크 로프트는 1년 내 인구의 60%의 백신을 투여하고 그동안 확진자 수를 계속 줄이는 게 바이러스의 변이 기회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김호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 대책위원장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지만 이는 운송과 보관 및 접종이 까다롭기 때문에 빠르게 접종률을 높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씩 접종을 해도 한국 국민들 1000만 명을 맞추는데 7개월이나 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독감 백신도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게다가 이 접종의 효과가 실제 6개월 동안 지속될지도 아직까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신을 먼저 접종하면 빨리 집단 면역이 생길 것처럼 보도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을 안 맞는 이들도 있고 맞는 시기도 제각기 다르고 효과도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조건 백신 접종을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집단 면역에 빨리 도달한다고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는 훨씬 더 빠르게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며 운송 보급이 빠르게 이뤄져 전국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5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이자보다 5배나 빠르게 접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전통적으로 써온 방법으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더 안정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원 교수는 현재 전세계 백신 접종과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든 100%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 없다.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가고 위험이 커도 코로나처럼 질병의 영향력이 크면 감수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과 한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김원환 교수의 말처럼 현재 한국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최근 연일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10만 명대 확진자 수는 OECD 37개국 중 36위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전세계 국가들을 놓고 봤을 때는 19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총 182개국 중 131위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감염 확산 추세에서도 잘 막아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서두르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확진자 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망자 수가 핵심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희생되는 사람이 하루 3,000명이 넘었고 영국은 500명, 프랑스도 이미 누적 사망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체계 개선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유일한 대안인 백신 구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난주 동안 27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6명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약 3,000명 정도는 증상이 약하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의료처치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빠르게 개발된 백신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장기적인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16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을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가 백신 전쟁에서 서양인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며 장기전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미국과 유럽이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는 사이 아시아는 서양인들을 기니픽으로 삼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시아 각국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높은 효능의 백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베트남,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백신을 필수라기보다 선택으로 여긴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마치 백신을 빨리 도입하지 않는 것은 시책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3단계의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앞으로 치료제를 통해서 환자를 최소화하며 그 다음에 백신을 사용해서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가장 빨리 벗어나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들이 미국이나 영국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한국은 늦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에서도 일반인들이 백신을 맞으려면 내년 봄이나 여름이 돼서야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영국 또한 나이 순으로 맞기 때문에 내년 11월 전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3배 백신 확보로 이웃나라에 백신을 나눠준다는 뉴질랜드도 일반인은 내년 하반기에나 투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도 내년 2월에서 3월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3분기 내로 전 국민에게 백신을 공급할 예정으로 시작은 늦었지만 전 국민이 접종받는 시점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늦었다고 정부와 방역당국에 대해서 날이선 비판을 하며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방역당국은 신중한 전략으로 코로나를 가장 빨리 잠식시킬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여랑 교수는 지금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서두르며 도입하려고 하면 언론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거꾸로 되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그동안 트럼프의 고춧가루 몽리가 큰 화제를 가져왔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차치하고라도 트럼프의 마지막 모습은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다. 나는 트럼프의 정치적인 도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 같은 트럼프의 고춧가루 뿌리기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트럼프는 결국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치열하기도 했지만 정권 이양 과정에서 전 세계의 망신살이 생중계된 미국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것이 미국의 현실인가 라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선거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의 몽리입니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승복하는 것도 아니면서 수많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퇴임 직전까지 트럼프의 행태에 대해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교체되었다. 드디어 미국이 구원받았다. 라는 제목으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152년 만에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다. 저속한 방식으로 중범죄자들을 전날 밤에 143명을 무더기로 사면 및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트럼프는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마초맨 연주가 울리는 가운데 축포 21발의 경례를 받으며 캠퍼스 스타일의 집회를 열었다.
에어포스원을 타고 자신의 사유지를 낮게 날아가는 기쁨을 누렸다. 라는 식으로 한껏 비아냥대면서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더 큰 비난을 받게 된 것은 트럼프가 자초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퇴임 직전에 백악관 비밀 경호국에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비밀 경호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와 부인 멜라니아뿐 아니라 장남과 차남, 장녀와 차녀와 배우자들까지 포함하고 또 그 손주들까지 모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연방법상 자동으로 비밀 경호국의 경호를 받는 사람은 트럼프 부부와 미성년자인 14세 아들 배런뿐인데 성인인 자녀들과 손주까지 다 경호하라고 한 것입니다. 비밀 경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 일가들이 4,500회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다녔는데 여기에만 수천만 달러의 세금이 소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과연 바이든이 이 지시를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취임식에 불참한 트럼프가 핵 가방을 들고 플로리다로 가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핵 가방이 통제 불가능이 되거나 두 개가 동시에 작동 가능 상태가 되는 순간이 발생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들고 간 핵 가방은 바이든의 취임과 동시에 암호가 변경되었고 플로리다까지 따라간 핵 가방을 든 장교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하려고 하는 외교 정책에 고춧가루 뿌리는 조치를 후다닥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만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자제 규제를 해제하면서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제 문제를 퇴임 직전에 조치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쿠바와의 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조치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면서 조성된 이란과의 갈등을 회복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란 기업 15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조치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C-19 때문에 외국인 입국 심사를 더 철저히 하려는 바이든 행정부를 놀라게 하는 조치도 취합니다. 도리어 문을 활짝 열어주는 조치를 내리고 간 것입니다. 18일 트럼프는 갑자기 유럽 각국과 브라질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 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합니다. 미국은 C19로 2,400만 명이 감염되고 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아직도 여전한데 덜컥 이제는 다 들어와도 된다 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새로운 행정부는 황당하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여전히 입국 규제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혀야 했습니다. 트럼프는 공군 기지에서 행한 고별 연설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등 자신의 업적에 대해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연설에서 트럼프는 일방적인 한국과의 거래를 재협상했다 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의미하거나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미국 중심으로 뒤흔들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민주당 정권 때 체결된 한미 무역협정을 뒤집어 버린 것을 항상 잘한 일이라고 자랑해왔고 주한미군 주둔을 부자 한국이 제대로 돈을 내지 않고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일본의 아베와는 브로맨스를 자랑하면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투와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는 고별 연설에서 새로운 정치 조직을 만들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층을 향해 새 정부의 권력을 넘겨주겠지만 우리가 시작한 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발언을 해서 대선 불복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연설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언제나 당신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당신들은 멋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다음 대선까지 살아남아서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되거나 새로운 정당을 만들게 될 것인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트럼프를 지지해왔던 언론들이 완전히 돌아섰고 일부 극우 단체들도 트럼프 지지를 철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미 의회를 점령하는 사태의 주동자 격인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는 트럼프의 퇴진과 함께 트럼프는 완전한 실패자이다로 낙인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사태에 대해 트럼프가 끝까지 형사처벌을 앞장서서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으며 퇴임 전에 사면까지 해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여론의 상황에 따라서 이 사태를 규탄하고 강력하게 비난한다 라는 성명을 동영상으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단체는 텔레그램 단체 채널에서 트럼프는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많은 회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여러 소그룹 단체 리더들이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회원들까지 트럼프는 의사당 진입을 선동해놓고는 그 자리에서 손을 씻었다 라면서 성경에서 예수를 재판하는 법정에서 비겁하게 손을 씻은 빌라도 총독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더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펼쳐놓은 많은 사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에 이미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가시밭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 부딪히는 트럼프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집니다.